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 교집합, AB 교집합, 그리고다이. 교집합은 공통부분 이거, 대치 펜 다이그램. 합집합은 또는이다이. 색깔 다 들어간 거, 이게 합집합이라. 더한다 이 소리지. 서로소라고 있네. 서로소라는 것은 두 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걸 서로소라 불러. 집합에서 공통부분이 없다 이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개념 플러스에 잠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 상식적으로다가 생각해봐. 합집합에서 A 나왔다. AB 합집합은 A 아이가? 교집합은 A고,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A고,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공통부분이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U랑 합집합하면 U고, U랑 교집합하면 A다 이 말이지. 되겠어? 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집합과 차집합이라고 하죠. 여집합, A 여집합. A 여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게 A가 있잖아, 맞지? 그 뺀 나머지,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를 A 여집합이라 불러. 요 전체에서. 차집합 중요하다. 차집합은 A 차집합이라는 것은 A, B 두 개 비교했을 때 A만 가지고 있는 땅, 앞에 것만 가지고 있는 땅, 여기 말하죠. 여기. 이래겠지? 자, 근데 이 차집합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교집합, 여집합. 여집합이 뒤에 있어야 된다. 교집합, 여집합이 나오면 차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해. 그리고 여기 보면은 A에서 교집합을 뺐다 했잖아. 이 전체에서 이 공통부분 있잖아. 이걸 빼봐. 그럼 이거 남잖아. 어차피 요 부분 맞지? 그리고 AB 합집합은 이 전체거든. 전체. 이 전체에서 이 B 부분을 빼봐. 이렇게 빼봐. 그럼 뭐 돼? 이거 나오잖아. 어차피 맞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도 이 성질들을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 이건 상식이야. 그렇지?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U라는 거.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은, A랑 A 여집합을 합집하면 뭔데? 전체잖아. U 맞지? A랑 A 여집합이랑 교집합은 공통부분은 없다. 공집합. 이래 된다는 거 좀 알아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에 보면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있는데 별 내용이 없어. A 합집합이라는 것은 B 합집합이 두 개 자리 바꿔도 된다는 소리야. 별 내용이 없어. 결합 법칙 같은 경우도 A 합 B 합 C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먼저 합집합 하나, 이쪽에서 B 합 C를 먼저 하나, 결과물은 똑같아 소리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합집합 있을 때는 가로를 무시해도 돼. 아무거나 먼저 합집합해도 된다는 소리야.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둘 다 똑같이 교집합되어 있을 때는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중요한 건 이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A 합집합이 있잖아, 이게 맞지? 근데 B 교 C라고 있잖아. 그럼 이 덩어리를 이렇게 분배시켜줘야 돼. 이 덩어리. A 합집합을 이렇게 분배시켜주면 A 합 B, 맞죠? A 합 B. 그다음에 A 합 C. 여기 A 합 C 나오지? 가운데 뭐 있어? 교집합 있잖아, 맞지? 중요한 건 반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지. A 합집합이 있고 여기 A 합집합이니까 그걸 묶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럼 남는 거 B 교 C가 남잖아,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분배시켜주면은 A 교 B, A 교 B 맞잖아. A 교 C, A 교 C 맞고 가운데는 합집합이더라. 이것조차도 묶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좀 알아주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건 A 합 B가 있는데 그 여집합이 있으면 안으로 투입시키잖아, 만약에. 그러면 여집합 되면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을 해줍니다. 물론 이 CC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묶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면 돼.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대칭 차집합이라고 있는데 별표 쳐놨어. 이거 시험에 한 번씩 자주 나온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이 양날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은 합교로 기억해야 돼. 합교. 여기 보면 연산이라고, A 연산 B, 이게 일반 연산이라 부르는 건데 이건 문제에 주어진 대로 따라해야 돼. 아무튼 A 연산 B를 A 합집합 B에다가 A 교 B를 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A 합집합이랑 이 전체잖아, 맞지? 거기서 뭘 뺐대? 교집합 이 부분을 뺐어. 교집합 공통부분을 빼버리면 이 양날개 부분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합집합이고 교집합이니까 A 합교로 기억해라 말이지. 두 개 합집합한 거에서 교집합 빼주면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A 차집합 B, B 차집합 A 합집합에도 대칭 차집합이야. A 차집합 B라는 것은 여기 A만 가지고 있는 땅이잖아, 맞지? B 차집합 A는 B만 가지고 있는 땅이고, 그거 두 개 합치니까 양날개 부분 나오잖아, 맞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나올 때는 이렇게 보기에서 이런 게 나오기도 해. 만약에 이 연산,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성립할 때 A 연산 공집합은 뭐가 되니? 이렇게 물었다라면은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은 합교를 기억을 했다. 합교. 두 개 합집합하면은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A가 나오고,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은 공집합이 나와. 그 빼버리면 A 나오잖아 어차피. 뺄 게 없으니까. A랑 U랑 만약에 대칭차집합을 해버리면 두 개 합집합은 뭐 나오는데 U 나오고 두 개 교집합하면 A 나오니까 A 여집합이 될 것이고 A 연산 A 여집합 이 두 개 합집합은 뭐 나오는데 U 나오잖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고 빼면 U 나오고 요렇게 이제 합교로 기억해주면 좀 쉽다 이 말이지. 됐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 4번 보기 보면은 A 연산 B 연산 B의 값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다시 이 대칭차집합이 성립할 때 A 연산 B 또다시 연산 B를 했을 때 뭐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거를 찾아. 얘 같은 경우는 양날개 부분이니까 여기 점 부분 보이지? 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다는 말이지. 그거랑 B 이제 B를 X로 표시했어. X로 이렇게 표시했어. 그럼 이 점이랑 X를 뭐라고 가렸냐면 합교로를 기억해 준대. 점이랑 X를 합집하면 이 전체야 일단은 맞지. 그 다음에 교집합을 빼랬잖아. 공통부분 이 땅을 빼버리면 뭐 나오는데 이것만 남잖아. A가 맞지. 맞잖아. 공통부분 X랑 점이 들어간 이 땅을 빼버리면 A만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연산한 결과는 A더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소리지. 되겠지? 엄청 중요하다. 그거 좀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소의 개수라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합집합의 개수라는 것은 두 개 더해서 교집합 빼주면 되고, 오케이? 다시 합집합의 개수라는 것은 두 개 더해서 교집합을 빼면 돼. 만약에 이 교집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것도 두 개 더해서 합집합을 빼면 돼. 두 개 교집합이라는 것은 합집합을 두 개 더해서 합집합을 빼면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면 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기 보면은 필기되어 있는 거 뭐지 이거? 배수집합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 이것도 반드시 좀 기억해 줘야 되는데 니네 교과서에 있을 거야. 그 보면은 봐봐라. 여기 보면은 K의 배수집합이라고 돼 있어. K의 배수집합을 AK로 적은 거야. 그래서 AM 교집합 AN을 하면 AK라 할 수 있는데 이 MN 두 개의 최종 배수를 적은 게 바로 K다 이 말이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봐라. 배수집합이라 했기 때문에 2의 배수집합은 2, 4, 6, 8, 10, 12, 14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A3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4의 배수는 4, 8, 12, 16 이렇게 막 흘러갈 거야. 6의 배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 공통부분을 찾아라는 소리야. 야,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의 공통부분은 6부터 시작해. 그리고 12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6의 배수가 되더라. 그래서 배수집합에서 두 개를 교집합하라고 했다라면은 이 두 개 뭘 구하면 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 이 소리. 6 최소 공배수. 근데 만약 이렇게 합집합돼 있잖아, 맞지? 합집합돼 있으면은 이거는 AP에 포함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P는 뭐냐면은 이 MN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합집합했잖아 만약에. 생각해봐. 이 4의 배수 이거하고 6의 배수 이거 두 개 더 해봐봐. 합쳐해봤자 뭐의 배수라 말할 수 없고 단지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이 2의 배수 안에는 포함되잖아 맞지? 그래서 2의 배수 안에 포함된다는 거야. 즉 이 4와 6의 최대 공약수인 2의 배수에 포함된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mn 두 개가 만약에 약배수 관계잖아 맞지? 약배수 관계. 그러면 이건 는이 될 수 있어. 최대 공약수가. 봐봐. A2와 A4 합집합했어. 야, 이 두 개는 약배수 관계 아이가 맞지? 약배수 관계.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를 이렇게 더해봐봐. 그럼 2의 배수 되잖아 어차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약배수 관계일 때는 작은 숫자를 바로 적어도 되더라 이 말이지. 이걸 좀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 응용 문제인데 교집합에 있어서 최대를 구해라,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말 나와. 이거 외워야 돼 그냥. 교집합의 최대라는 것은 이 작은 게 큰 간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 부분이 바로 교집합의 최대가 되는 거야. 작은 놈이 최대가 된다. 이걸 좀 기억해 주면 되고 최소가 된다는 것은 U 전체 집합이 AB 합집합하고 같아지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최소가 될 때는 뭐다? U가 AB 합집합이 된다 이 말이야. 단적인 예로 여기 보면은 U가 50개가 있어. A가 30개 있고 B는 25개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문제는. 자, 공통부분의 최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놈 이제 25 이게 바로 최대값 답이야. 이게 엄청 단순해. 그리고 최소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U가 AB 합집합이 되면 된다 했거든. 이렇게 맞지? 그래서 그럼 교집합을 구하려면 이거 개별적인 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이 교집합 이 합집합 빼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30에서 25를 더한 다음에 50을 빼면 55가 바로 최소값이 되더라 이 말이지. 이해되겠어? 자 이렇게 된다.